자, 페이지 2페이지 펴봐요. 페이지를 부르면 개념편, 문제 번호를 좀 이따 내가 띄우는 거는 문제편이야. 자, 일단 필기를 갖다 시작합시다. 함수의 극한이 뭔지? 아이고, 왜 이래? 제목을 갖다 당구장 하나 다시고요. 함수의 극한이라고 써보세요. 자, 그래서 먼저 개념부터 먼저 조금 설명을 할 텐데, 극한의 개념. 자, 처음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극한이 뭔지를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얘를 가장 쉽게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듣고 놀리지 마. 한없이 다가간다. 국어 시간도 아니고 뭐 수학에서 정의를 쓰고 있는데 뭐 시적인 표현이 나와. 그녀를 향해 한없이 다가간다. 이거의 수학적 표현이 정확히 극한입니다. 아, 벌써부터 느낌이 별로 안 좋죠. 한없이 뭔가 다가간다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걸 갖다 극한이라고 한대. 극한. 그리고 얘를 수학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리미트의 약자 L, I, M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벌써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지. 원래 극한이라는 놈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극한이 오늘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정의 자체도 애매모호해. 정의가 모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추상적이야. 우리는 구체적인 거 좋아하잖아, 그지? 내용이 다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손에 잘 안 잡혀, 뭔가 이게 구름 잡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고교 과정의 범위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증명을 원칙적으로 안 해, 여기는.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증명. 이렇다 보니까 이게 세 개가 종합돼가지고 이게 애매해가지고 나중에 극한하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방법은 뭐냐? 증명하지 않아? 그럼 직관적으로 뭔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구체화시켜서 하셔야 돼요. 구체화. 뭐 다른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극한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유형을 잘 나눠서 학습을 하셔야 머릿속에 남지. 안 그러면은 하나도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아. 그래서 이제 구체화하는 거는 저희 수업 시간에 다 필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극한 공부를 할 때는 뭔가 좀 구체성을 갖다가 갖춰야 된다는 걸 일단 느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극한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실수와 관련된 성질을 조금 아셔야 돼요. 제목을 실수와 극한이라고 써라.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할까요? 원점이 여기 있네, 원점. 자,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아마 배웠던 개념인데 이 실수가 수직선 위에서 0과 1 사이에 실수 몇 개 있어? 무한개 있지. 이걸 뭐라고 하냐, 전문 용어로? 뭐 조밀성이라고 그래, 조밀성. 그러니까 이 실수란 놈은 조밀조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뭐 연속성을 갖는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연속적으로 나와, 끊어져서 나오지 않고. 여러분 수열을 배워서 알잖아. 수열에서는 항해 번호 1 다음에 그냥 점핑해서 2 나오고 점핑해서 3 나오지. 근데 실수라는 건 이렇게 쭉 붙어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가 함수의 정의역에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잖아. 그래서 우리가 실수의 성질을 좀 알고 나야 이 극한을 갖다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거든.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실수가 연속적으로 매 커질 수도 있겠네, 오른쪽으로 가면. 자, 요 개념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으로 x값이란 실수가 엄청나게 커진다를 갖다가 x가 화살표하고 팔자 잡아뜨린 거 무한대라고 그래. 무한대라고 씁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x가 엄청나게 연속적인 성질을 가지면서 커지는 상황. 얘를 갖다가 무한대라고 하는데 무한대.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무한대라는 거는 숫자가 아니야. 커지는 상태다, 상태. ing. 숫자 아님이라고 꼭 써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 있다는 거 이해를 했고요. 야, 그 다음에 얘가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점점점 엄청나게 작아지겠네. 자, 이거를 이제 수학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x가 무한대긴 한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엄청나게 작아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써요. 마이너스 무한대.
요거는 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재미도 있고. 자, 근데 실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아까 조밀성, 연속성이라고 그랬잖아. 이제 특정 값일 때가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A라는 실수가 있어, 정확하게. 그럼 X라는 어떤 실수가 이 A 값을 향해서 다가간다라는 거는 크게 보면 왼쪽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오른쪽에서. 그래서 이게 특정 값을 향해서 X 값이 움직일 때는 꼭 방향이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는 경우랑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게 일단 포인트야. 됐니? 자, 그래서 X라는 값이 A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을 뭐라고 쓰냐면 X가 A를 향해서 갑니다라고 일단 이렇게 쓰시면 돼. 근데 이 안에는 개념이 몇 개가 들어가 있다고? 두 개가 있는 거야. A의 왼쪽에서 올 때랑 A의 오른쪽에서 갈 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극한을 갖다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실수와 관련된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봤는데 2번이라고 번호를 갖다 붙여놓으시고, 자, 여기다가 함수의 극한이라고 제목을 다시다가 자, 그럼 X 값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럼 함수의 극한이 뭐냐 이거야. X라는 값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무한히 커질 때나 아니면 무한히 작아질 때 또는 특정한 어떤 값을 향해서 무한히 다가갈 때 요거일 때 무엇을 살피는 게 함수의 극한이냐면 함수값이야, 함수값. fx라는 이 함수값이 어디로 갈까요? 이런 뜻입니다. x의 값이 움직일 때 함수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갖다 공부를 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야. 그래서 얘를 요약하자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함수값. x가 변할 때 이 함수값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함수값의 목표 지점을 갖다 공부하는 게 극한입니다. 목표 지점. 요게 정확하게 일단 우리가 배울 극한이야. 자, 그러면 무한대로 커지는 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개념이 색다른 게 요 특정값 A를 향해서 갈 때거든. 그래서 X가 A를 향해서 가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상황을 갖다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 X가 막 A를 향해서 가. 근데 A의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왼쪽에서 다가갈 때를 좌극한이라 해요. 좌측에서 다가간다 그래, 좌극한. 그래서 수학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X라는 값이 A의 왼쪽에서 다가갑니다. 그래서 A-라고 쓴답니다. 아, 그럼 이걸 보면 아, X값이 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구나. 이런 뜻이야. 자, 두 번째는 우극한이라는 게 있다. 우극한. 당연히 얘는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겠네. 그래서 X가 A의 오른쪽에서 갑니다라고 해서 A 플러스 이렇게 쓰신대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새로운 어떤 기호나 용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닥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일단 함수의 극한을 이런 걸 공부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몇 페이지로 가냐면 3페이지에다가 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3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을 갖다 또 필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알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공부를 해봐야지.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이해라고 써. 자, 요즘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기호 표시법까지 다 써드릴 거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이라고 쓰시고 여기다 그림 1이라고 써, 그림 1. 자,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2차 함수. 자, 그래서 요 놈이 함수 fx가 그냥 x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함수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은 함수값이 1 나오시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앞에 나왔던 x에 무한대로 가느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느냐, 특정 값을 향해서 가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야, x가 무한히 커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쭉 간다는 얘기지. 그때 함수 값을 읽으려면 그래프를 타고 움직여야죠. 그래서 x가 무한히 커질 때 y 값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려면 그래프를 타고 오른쪽으로 계속 가보면 되는 거야. 그럼 y 값도 열나 많이 커지겠네 계속.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제 리미트를 LIM을 이제 선생님 조금 좀 편하게 쓸게요. 한 번만 써드리고 리미트 쓰신 다음에 밑에다가 x가 무한히 커질 때 이렇게 씁니다. x가 무한히 커질 때 함수 fx의 함수값의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런 뜻이야 이게. x가 무한히 커지면 함수 fx는 어딜 향해서 갈까요? 아까 연락 커진다 그랬지. 그래서 y도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equal 무한대로 이렇게 쓴대요. 자, 요건 조금 이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야, 원래 수학에서는 이 등호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원래. 등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 수학에서? 다 배웠는데, 여러분들. 방정식하고 항등식밖에 없어, 원래, 항등식. 그럼 얘는 그럼 방정식이야? 아니면 항등식이야, 이 등식은? 세 번째 등호야, 이거 세 번째. 수학에 존재하는 세 번째 등식이 바로 극한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x가 무한히 커질 때 fx의 극한이 무한대다가 아니야. 내가 아까 무한대는 숫자라고 해서 아니라고 그랬어. 숫자 아니라고 그랬지. 숫자가 아닌 거가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x가 무한히 커질 때 함수 fx도 무한히 커집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기호가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등호까지 포함해서. 알겠니? 그래서 어려우면은 그냥 무한대로 간다는 숫자는 아니지만 무한대로 간다를 뭘 이용해서 쓴다? 등호로 이용해서 쓴다라고 정의를 한 거니까 받아들이시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 x값을 무한히 작게 해볼까?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y값이 어떻게 될까? 그래프 타고 움직이지. 이렇게 쭉 가면 얘도 열나? 무한히 커지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작아지면 함수 fx도 역시 커집니다를 등호로 이렇게 쓴다. 제발 읽을 때 극한값이 무한대다 이렇게 읽지 마. fx는 무한히 커집니다. 하나의 수학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됐지? 자, 기호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값으로 가는 거 한번 해볼게. 지금 함수가 fx가 정확하게 1일 때 y값이 지금 1에 찍혀 있거든요, 여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x가 1을 향해서 다가가는 걸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가는데 1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 좌극한이라고 하지. 좌극한.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가는데 1보다 조금 클 때 이 우극한이라고 하지. 우극한. 자, 이때 저 2차 함수로 보이는 저놈의 목표 지점은 있을까 없을까 이걸 보자는 얘기야. 자, 갑니다. 이 fx 그래프를 타고 1의 왼쪽에서 다가가래. 1의 왼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이렇게 다가가면은 어딜 향해서 가고 있니? 1을 향해서 가고 있지. 그래서 목표 지점이 얘는 숫자로 존재하니까 1 이렇게 쓰시면 돼. 자, 1의 우극한도 마찬가지야. 1의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역시 목표 지점이 똑같이 얼마야? 1이지. 자, 그래서 특정 값을 향해서 갈 때는 좌극한하고요. 우극한이 이렇게 같네. 이럴 때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라고 해요. 수렴.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같은 값을 가질 때. 그때를 갖다 뭐? 수렴한다라 그래. 수렴. 야, 그러면 아까 얘는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럼 얘들 수렴하는 게 아니네. 좌우극한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특정 값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무한히 커지는 경우에는 뭐라고 얘를 부르냐면 얘를 발산이라고 해요. 발산. 용어니까 기억을 하셔야지. 발산. 자, 그래서 이렇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이렇게 동일할 때
이때 극한은 수렴한다라 그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상수값 있지. 이 상수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극한값. 이게 별거 아닌데 서수형 쓸 때 괜히 말 안 쓰면 될 거를 괜히 자랑하려고 막 주절주절 쓰다가 감점당하는 게 여기라니까. 무한대를 향해서 가는 거는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이라 그랬지. 이 극한값이야 이거. 값이 아니라니까. 값은 상수를 의미하는 거야. 밸류. 그래서 무한대가 나왔는데 극한값이란 표현을 쓰면 틀려요. 알겠니? 얘는 그냥 무한대 발산이라고 하고 얘만 숫자로 나오는 경우만 뭐라고 한다?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값. 됐냐? 근데 이 그림 1을 보면 약간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 아니 그냥 뭐 함수값하고 같은 거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 아니 여기 1일 때 1에 찍혀 있잖아 지금. 근데 뭘 왼쪽에서 다가고 뭘 또 오른쪽에서 다가 그냥 딱 봐도 1인데 그지?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 2를 갖다 그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그게 그건데 왜 어렵게 공부하냐 이런 생각은 이 그림 2를 보면 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2번이라고 쓰고 그림 2라고 쓰고. 자, 그림 2번은 이런 걸 한번 그려볼까? 여기에 한 2에다가 숫자를 찍어 놓으시고요. 2의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빵구 크게 뚫어놔. 다 1로 지나가네. 1로. 상수. 그 다음에 2일 때는 어디 찍혀 있냐면 여기에 3이 찍혀 있대요. 3. 자, 요런 그래프. 얘를 갖다가 y = fx라고 볼게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기호 쓰는 거 마지막 연습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수 역할을 배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정상적인 그래프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와.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항상 답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프가 좀 변태같이 나왔을 때 문제야. 자, 그러면 요 놈을 가지고 한번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x의 값이 무한히 커질 때 이 fx의 함수의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거 무한히 가게 되면 그냥 영원히 뭐인 상태에서 가고 있어, 이거? 그냥 1로 쭉 가고 있는 거지. 그럼 목표 지점 자체가 그냥 1이겠네, 1.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히 작아질 때 이 함수 fx의 함수값의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요? 얘도 그냥 영원히 그냥 1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얘도 1이네.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 수렴한다라고 한다고, 수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수렴, 극한값 1.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도 수렴, 극한값 1. 됐지? 자, 그러면 이제 1을 향해서 가는 경우 좌극한과 우극한을 갖다 검토해 볼게요. 2네요, 2. 2의 좌극한, 2의 우극한. 자, 항상 습관적으로 그래프를 딱 타고 들어가세요. 눈으로 풀다 실수합니다, 이거. 2의 왼쪽 그래프를 타고 가면은 하여간에 어딜 향해서 가고 있어? 1을 향해서 가고 있지. 이 새끼도 그냥 1인데 그냥. 2의 오른쪽 그래프를 타고 계속 가다 보면 목표 지점이 어디야? 얘도 1이잖아. 얘는 그냥 다 1이네, 다 1. 그래서 역시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나눠서 구해봤더니 그게 극한값이 같네. 그래서 이럴 때 뭐 한다라고 한다고? 수렴한다라고 한다고. 수렴. 항상 좌우가 같아야 돼. 자, 수렴한다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 아까 앞에서 이제 언급만 했는데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을 때만 기호로 x가 2를 향해서 간다. 이게 좌우극한을 띄워도 됩니다. 같을 때만. 그리고 여기다가 fx를 집어넣어서 극한값이 1이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미 무슨 극한하고 무슨 극한이 같다는 얘기야. 좌우극한이 이미 같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됐지?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와, 여기 빵꾸가 뚫려 있는데 지금. 빵꾸가 뚫려 있어도 뭐가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예요. 그래서 여기다 써놔. 극한값은 빵꾸와 무관하다고 써. 빵꾸 뚫린 것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이 그래프로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일단 그래프 두 개를 갖다가 일단 봤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원래 기본 수업할 때는 모르고 넘어가도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 계약한 다음에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두 개 그림에서 이제 미묘한 차이점을 내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여기는. 3번이라고 쓸까? 3번? 그림 1, 요거 2차 함수 잘 아는 거. 그다음 그림 2, 이상 변태 그래프. 자, 여기서 한번 선생님이 뭔가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여기부터 봐봐. 2차 함수에서 x가 1의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목표 지점은 1이 맞지. 야, 근데 1하고 맞나 안 맞나? 극한은 한없이 다가가는 것이 절대 1이 되는 거 아니다. 얘가 어딘가에 막 거의 1 근처에 살짝 어디 쪽에 있을까? 아래쪽에서 있지 않을까? 아래에서 올라가니까? 그럼 살짝은 정확하게는 극한값이 1보다 조금 어때? 작아. 응? 제목 쓰고 시작할게요. 그림 1하고 그림 2 비교합니다. 그림 1을 보시면 x가 1의 좌극한일 때 이게 하여튼 y값이 1보다는 아래서 가니까 이게 1보다 좀 작은 것 같아. y가 1보다 조금 작은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지 않냐 이거지. 우극 한번 볼까요? 1의 오른쪽 그래프를 타고 들어가면은 역시 1을 향해서 가는데 1보다 조금 어때요 얘는? 약간 위에 있지 않을까? 왜 그래프를 타고 위에서 내려가니까 뭔가 좀 차이가 있는데 분명히 1의 오른쪽인 우극한을 보시면 y값도 마찬가지 1보다 조금은 큰데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2번 그래프 봐봐. 2번. 2번은 x가 1의 왼쪽이든 1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얘는 그냥 얼마야 그냥. 그냥 1이지 정확하게. 야, 1의 왼쪽에서 다가가나 1의 오른쪽에서 들어가. y값은 정확하게 그냥 1인 거야 얘는. 1인 상태로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요 놈은요. x가 1을 향해서 갈 때 y는 1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1이야 얘는. 그냥 1. 이렇게 y가 1입니다. 세 개가 좀 달라요 지금. 얘는 1보다 조금 작고 얘는 1보다 조금 크고 저기는 변태 그래프는 그냥 아예 그냥 1인 거고 원래. 세 개가 다르지. 자,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극한값은 목표 지점이야. 극한값은. 걔가 1보다 조금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딜 향해서 가는지 목표 지점을 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좀 작고 크고 얘는 아예 1이고 서로 내용이 다르지만 목표 지점은 다 같이 얼마야? 그냥 1인 거지 1. 얘는 1보다 작은 상태에서 1을 향해서 가는 거고 얘는 1보다 큰 상태에서 1을 향해서 가는 거고 얘는 그냥 1인 상태로 1을 향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목표 지점을 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상수만 씁니다. 상수만 쓰는 거예요. 상수. 그래서 이런 거 쓴다 안 쓴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등호 이런 표현 쓰지 않아. 그냥 다 같이 어떻게 쓴다고? 그냥 이렇게 1,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숫자만 쓰는 겁니다. 숫자. 여기도 숫자 이렇게. 그러니까 구별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예요. 구별하지 않아요. 이 갔어? 자, 근데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은 여러분들 한 개를 더 아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상관도 없는 거를 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그냥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그게 아니야. 내신 시험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써놔봐. 구별하지 않고 그냥 상수값만 쓰는데 어디에서 얘가 결정적으로 구별이 되냐면 합성 함수의 극한에서 구별이 돼. 써놔.
학교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모의고사에는 안 나와.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일단 이름만 써놓으세요. 합성함수라는 어떤 합성된 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 그때 굉장히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써요. 지금은 그냥 극한값 쓸 때는 별로 안 중요해. 아무렇게 써도 되는데 합성함수의 극한할 때는 이 세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 그냥 1이냐 다 달라 내용이. 그래서 구별이 나중에 가면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1번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이렇게 정상적인 그래프에서는 1을 향해서 가는 극한은 무슨 값하고 같아? 함수 값하고 같아 항상. 근데 이런 변태 그래프는 극한 값은 1이지만 함수 값은 얼마예요? 3이지. 그러니까 함수 값하고 극한 값이 다르다는 거 꼭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림 마지막 필기예요. 그림 2를 보시다시피 함수 값하고 극한 값은 개념 자체가 다른 놈이에요. 딱 요 정도 필기를 여기는 해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굉장히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개념 잘 잡으시고 자, 가볍게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 자, 요거는 저기 개념편에 있는 예제입니다. 예제. 2페이지에 있는 예제야. 2페이지. 자, 빠르게 그냥 같이 선생님 확인해 볼게요. 별로 어렵진 않아.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역시 변태 그래프밖에 안 나와. 자, 여기에서 옳은 곳을 갖다 다 고르래. 자, 일단 1번부터 봐. x가 1을 향해서 갈 때 fx가 존재한다? 수렴한다를 물어봐요. 수렴하느냐. 이 문제 풀면서 이제 같은 의미를 갖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렴한다를 보통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도 표현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특정 값을 향해서 가는 극한에서는 무슨 극한하고 무슨 극한을 자동으로 나누셔야 돼? 좌극한하고 자동 우극한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1을 향해서 가는 좌극한 볼까?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그래프를 타고 들어가면 되네. 어머, 목표 지점이 어디야? y값이니까 마이너스 2네. 자, 그래서 1번에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함수 fx의 목표 지점은 어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극한값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1의 우극한. 1의 오른쪽 그래프를 타고 들어가면은 극한값 얼마야? 0이지. 1이라고 하면 큰일 나. y값 쓰는 거기 때문에 0이다. 그래서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 목표 지점이 어디냐? 얘도 있어요. 있기는 0. 아, 둘 다 있잖아. 있기는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지만 두 개가 어때? 같지 않지. 이렇게 두 개가 같지 않을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또는 발산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집에 가시고. 자, 2번은 기호로 쓰지 않고 바로 볼게. 2를 향해서 하는 극한을 조사하래요. 그럼 좌극한 우극한 나눠야지. 자, 2의 왼쪽 그래프를 타고 들어가면 어딜 향해서 가고 있어? 1. 오른쪽 그래프를 타고 들어가도 어디? 1. 좌우극한이 둘 다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거죠. 수렴. 그래서 2번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수렴한다라고 하고요. 또는 존재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여기에 빵꾸가 뚫려 있지 지금. 그러니까 빵꾸랑은 상관이 없어. 극한값은. 함수값은 관계가 있지만. 그래서 일단 2번은 동그라미. 자, 이제 3번. 야, 이게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3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 A에 대해서 그 값을 향해서 가는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물어보네요. 항상 수렴하냐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 이 A가 아까 선생님이 실수는 조밀성, 무한계라 그랬잖아. 이거 무한번을 다 조사해야 돼, 이거? 그럼 불가능하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프가 끊어져 있니? 이어져 있니? 이어져 있지. 요게 이제 조금 이따 선생님 설명드릴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에서는 절대 극한값이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어디를 잡든지 간에 좌우가 항상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요런 그래프일 때는 항상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랑도 같아? 함수값하고 같아. 극한값이. 그래서 요런 함수의 특징을 가질 때는 굳이 조사를 해보지 않더라도 극한이 무조건 수렴 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찝찝하잖아 지금. 찝찝해. 내가 그렇게 뭐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요거를 아시려면은 2단원에 나온 내용을 미리 좀 땡겨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놈을 필기하면서 요거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디 가서 필기를 하시면 되냐면 4페이지에다 필기, 4페이지. 자, 여기는 좀 비워놓는다. 좀 이따 용어 쓸 거예요. 요 3번에서 어떤 용어를 지금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안 썼는데 요 필기 마친 다음에 써드릴게. 그림 1번 좀 남겨봅시다. 자, 목차는 4번이에요. 4번. 아까 당구장 표시 1번, 2번, 3번까지 했고 4번. 뭐라고 제목을 쓰시냐면 연소함수의 극한값이라고 써요. 자, 그리고 여기다 그림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아까 전에 했던 그림 1번입니다. 그림 1번. 자, 용어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뒷단원에 나오는데 오늘 웬만하면 다 땡겨서 할 거야. 그러니까 1단원을 나갈 때 속도가 느린 이유가 이게 1단원하고 2단원이 내용이 겹쳐요, 거의. 그거를 이제 같이 설명을 조금 하면서 갈 거라 조금 속도가 느릴 텐데 그럼 이제 뭐 할 때 겁나 속도가 빨라져? 2단원 나갈 때 초스피드예요, 초스피드. 자, 그래서 일단 연소함수가 뭔지 일단 정의부터 한번 써보고 시작할게요. 야, 뭐 그냥 단어 뜻 그대로 읽으면 돼. 그래프가 연속하는 그림으로 그려진 함수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뭐라고 쓰시냐면은 그래프가 이어진 함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기 초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뭐 숙제 내줄 때 한붓 그리기 이런 거 하지 않냐? 그럼 안 하나요? 다음 도형을 보고 펜을 떼지 않고 다 그릴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 안 풀어봤어? 안 풀어봤지.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게 연소함수예요. 한붓 그리기. 그러니까 펜을 떼지 않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으면 그걸 연소함수라고 만듭니다. 연소함수.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거 연소함수잖아. 여기서 쭉 한 번에 그릴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연소함수인데 도대체 이 연소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런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2번에다가 써봐. 연소함수의 성질. 자, 여기 이제 뒷단원에 나오는데 일단 여기다 필기를 그냥 할게. 연소함수가 어떤 게 연소함수인지는 좀 이따 필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어진 연소함수가 지금 있대요. 그 연소함수는 항상 좌극한값하고요. 우극한이 어디를 잡든지 항상 같아. 이게 보장된 함수야, 연소함수는. 이게 성질입니다, 성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답답할 수 있는 게 증명을 안 한다니까. 연소함수는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 야, 그럼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다라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극한값. 어느 지점을 잡더라도 항상 극한값이 존재해요. 즉 수렴한다고, 수렴. 그리고 그 극한값이 예외가 없이 항상 함수값하고 같아. 요게 연소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이런 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그래프 있죠, 2차 함수.
아까 1에서 극한값을 구할 때 그냥 함수값을 읽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 연소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얘는. 근데 아까 봤던 뭐 그림 2번이라든가 요 문제에 나와 있는 저 그림은 끊어져 있잖아. 저 때는 절대 연소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좀 알아야 될까? 어떤 함수가 도대체 연소함수인지를 알아야 연소함수가 나올 때는 극한값을 뭘로 대신 구해버려. 함수값을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3번이라고 쓰시고 대표적인 연소함수를 쓰세요. 자, 이제 요거는 지워버릴게.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다항함수라는 게 있어요. 다항함수. 차수가 있는 함수 있잖아요. 2차 함수, 1차 함수, 3차 함수, 뭐 4차 함수. 이런 차수가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항식으로 만들어진 함수는 무조건 연속함수라는 게 알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모든 실수. 그러니까 실수 어디를 잡든지 간에 항상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함수값과 극한값이 항상 같아. 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여러분 하나 또 배운 거 있는데 옛날 선배들 안 배웠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바뀌어서 배웠어 이거 1학기 때. 그거 있잖아 이거 지수함수. 그래서 지수함수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야. 알려져 있는 거니까 얘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수함수의 극한은 시험 문제가 원래 수투에 안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뭐 하면 된다고? 극한값 구하라 그러면 함수값 구해버리면 돼요 그냥. 이해했지? 자, 세 번째. 여기 위에 있는 1번하고 2번은 이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아주 무제한인데 좀 제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모든 실수는 아닌데 그래프가 생겨먹은 곳에서는 무조건 끊어지지 않은 함수가 있어.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루트안이 0보다 같거나 클 때만 그래프가 그려지지. 그 그래프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정의역 내에서 연속이라고 해요. 정의역 내에서 연속. 이 3번하고 또 비슷한 함수 뭐 있을까? 1, 2번이 짝이다. 3번하고 또 이거 정의역 내에서 또 연속인 함수 하나 있는데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진수가 0보다 클 때만 그래프가 그려지지. 그래서 이 지수 함수와 다르게 로그 함수는 정의역 내에서 연속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문제에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집어넣어. 됐지? 야, 그럼 요거 한번 봐봐. 자, 이제 설명할게. 자, 여기 있는 3번은 여기다 필기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로 보면 연속함수 아니야. 그지? 끊어져 있잖아요. 한부 그리기 안 돼. 근데 범위를 갖다 제한시켜줬죠. 어디?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제한시켜줬네. 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이어져 있냐? 한부 그리기가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연속함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또는 수렴. 됐지? 범위 바꾸면 다 달라져. 뭐 2로 바꾸면은 틀린다. 여기 사이이기 때문에 한복그리기가 가능한 연속함수라 항상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은 누구랑 같다? 함수값하고 같은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가볍게 문제를 하나 또 풀어볼까요? 자, 일단 연속함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했어. 자, 문제 8번으로 가봐. 자, 기호 쓰는 거는 조금 이제 여러분 익숙해졌을 것 같으니까 좀 빠르게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집에 와서 풀고 같이 개념 확인하는 거니까. 아, 역시 변태 그래프 나왔네. 야, 1에서 빵꾸 뚫려 있다 지금. 근데 하필이 그 지점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보네. 자, 그럼 1의 좌극하나 우극한을 둘 다 따져야죠. 어디 향해서가? 목표 지점은 1이야. 우극한도 목표 지점은 똑같이 1이네. 그래서 이때는 수렴 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 그리고 그 값은 얼마? 1 이렇게 쓰시면 돼. 숫자로만. 이 두 번째를 잘 봐. 아까 선생님이 극한이 뭐라 그랬냐면 극한값은 상수야, 상수. 여기 있는 요 괄호 안에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 x 요 놈은 숫자로 여기를 갖다 구하셔야 돼요. 숫자로. 만약 이게 잘 안 되는 학생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걸 갖다 이용하면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야, 여기 있는 x가 y 이퀄 x 아니냐? 1참수지. 요 안에 있는 게 함수식이야. 그러니까 y 이퀄 x야, y 이퀄 x. 다항함수니까 연소함수네? 연소함수의 아까 극한값은 누구랑 같다고? 함수값. 1을 쳐넣어 여기다가 x의 자리. 1 나오네. 1. 그래서 이 1을 다시 어디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f에다 다시 집어넣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 꺾여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는 극한값 구하는 거야? 함수값 구하는 거야? 함수값 구하는 거야. 얘가 정리가 되고 나서 괄호 안에가 숫자가 1로 딱 정해진 거라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1일 때는 어디 찍혀 있다고? 3에 찍혀 있으니까 베타 값은 3이네. 이거 좀 복잡하게 내놓으면 애들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해. 여기다가 표시해놓고 다시 써드릴게. 극한값은 뭐다? 상수다야. 써놔. 상수기 때문에 이상한 여기다 잡다구니하게 얘가 선생님 이거 1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안 쓰고요. 그냥 무조건 상수기 때문에 숫자만 씁니다. 숫자. 됐니? 자, 아직까지는 이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요 정도로 일단 전반부를 좀 마무리하시고 8페이지를 펴보세요. 8페이지. 자, 졸리신 분은 저 뒤에 그 스탠드 책상이 있죠? 절로 나가서 서서 하시면 돼. 자, 주제 하나가 끝났다. 자, 그러면 이제 8페이지에 가서 극한을 갖다가 이제 조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필기를 해볼게요. 조사 방법. 자, 그래서 8페이지에다 새롭게 제목을 갖다 하나 크게 달아. 함수의 극한 조사라고 쓰세요. 자, 어떤 조사 방법들이 있는지 1번에서 먼저 알아봅시다. 방금 선생님이 앞에 전반부 하면서 했어 벌써.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주로 했잖아. 그래프. 눈으로 보고 좌극한, 뭐 우극한 이렇게 따졌지. 이게 가장 기본 방법이야. 그래서 1번에다 뭐라고 쓰냐면 아니 그래프를 갖다 그리는 게 본질이야, 본질. 함수의 극한을 구하니까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푸는 게 맞지.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야, 그럼 문제 풀 때마다 맨날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겠네. 아니, 그려져 있으면 괜찮은데 식이 나왔는데 맨날 그럼 그래프를 그려? 뭐 우리가 아는 그래프는 괜찮은데 그래프가 모르는 그래프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그림 그릴 수 있어요?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5.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이거? 못 그리잖아.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불가능한 경우. 이 불가능한 경우는 못 푼다는 얘기네. 그래서 그 다음 방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가 방금 선생님이 뒤에 2단원 땡겨왔던 내용. 연소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번째 극한을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연소함수의 성질이 뭐라 그랬냐면 극한값이 항상 누구랑 같아? 함수값하고 같다 그랬지. 그래서 연소함수의 성질 중에서 극한값은 항상 그래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외가 없이 항상 함수값하고 같거든. 그래서 뭐 힘들게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고 리미트라는 기호를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대입해서 함수값 구하시면 돼요. 대입. 리미트 밑에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대입해서 그냥 함수값 구하시면 됩니다. 야, 수능에 이런 것도 나와 실제. 물론 3점짜리긴 하지만 너무 쉬워서 애들이 틀려.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봐봐. 실제 나왔던 문제야. x가 1을 향해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 이게 3점짜리 주관식 첫 번째 문제. 아, 뭐 이런 것도 틀렸고 온 애들이 있어요. 보자고. 선생님, 근데 약간 좀 움찔하는데요? 아, 이거 분수함수 아닌가요? 분모랑 분자를 분리해서 보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분수함수를 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보냐면 극한할 때는 분모도 다항식, 분자도 다항식. 오케이? 야, 그럼 분모, 분자가 둘 다 다항식이니까 연소함수잖아, 각각. 그럼 1을 극한값을 구할 때 그냥 뭐 하시면 된다고? 집어 넣으면 된다니까? 이게 둘 다 다항함수잖아요, 분모, 분자가.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확인을 해야죠. 다항함수. 다항함수. 집어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얼마? 4. 그래서 답이 2. 이런 걸 이용한 거예요. 사실 수학적인 내용을 묻는 건데 그냥 애들이 그냥 집어 넣지 원래. 그래서 일단 2번이 두 번째 방법. 이거 괜찮죠, 이거? 연소함 성질. 자, 여기에서 끝나면은 이제 또 공부가 문제가 출제가 안 되는데 이게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3번. 대입을 했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가 생겨. 아, 얘는 대입했을 때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대입을 했더니 막 분모가 0이 나와 막. 대입 시 문제, 여기 제목은 비워놔. 아니, 하란 대로 연소함수가 나와가지고 대입했어요. 대입했더니 문제가 발생하네,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분모가 0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대입할 때 분모가 빵이 나와, 빵. 또는 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 x가 무한히 가는 거는 이거 대입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숫자가 아니니까. x가 무한히 갈 때는 이건 대입 자체가 안 된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도대체 앞에 있는 2번을 풀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모든 케이스를 갖다가 유형을 나눠서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유형별 스피드 풀이법이라고 써놔. 스피드 계산법.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이제 전반부에서 여기가 나오죠. 여기가. 조금 이따 이제 하나씩 내가 정리를 할 텐데 다 외워야 돼. 자, 구체화 시켜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구체화. 얼렁뚱땅 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좀 이따 유형을 나눠드릴 때 그 유형을 확실하게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3번까지 했고요. 자, 유형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요 유형에다가 집어넣기조차 민망한 기본적인 형태들이 있어.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 형태부터 들어가고, 기본 형태. 아까 말했듯이 증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서 얘는 이렇게 되겠다. 그걸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기본 형태 첫 번째입니다. 자, 숫자를 대입하거나 아니면 무한대라는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왜 대입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 분모가 막 이렇게 무한히 커져요. 무한히. 편의상 쓰는 거야. 분모가 막 엄청 커져. 근데 분자는 상수야, 그냥. 상수. 분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같은 값을 가져. 야, 분모가 점점점 커지면 전체 분수식 값은 어떻게 되냐? 작아지지.
그럼 계속 커지면은 얼마에 가까이 갈까? 분모가 계속 커져요. 분자는 가만히 있어. 1, 2분의 1. 분모가 커져.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그럼 1억분의 1 하면 거의 얼마겠어? 0이겠지 거의. 그래서 무한대 분의 상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은 그냥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걸 그냥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됐지? 자,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다 분수식일 때 그래, 분수식. 그러니까 분수식에서 또 극한을 갖다 대입을 했거나 무한대 상황을 만들었더니 이번에 분모가 숫자야. 얘가 또 일정하네. 분모가 안 변해. 근데 분자가 0이 나와버리네. 그럼 이거는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그냥 얼마야? 0인 거지 얘도. 쓰긴 썼지만 나중에 이런 거 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 아니 넣었더니 대입을 했어요. 3분의 0이 나왔어. 그럼 0이잖아. 3분의 0이니까. 문제 안 생겨 얘는. 기본 형태. 자 이제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연습 몇 번 하시면 돼요. 요번에는 분모에다가 대입하거나 무한대 상황을 만들었더니 요번에 얘가 분모가 0을 향해서 가네. 0이 나와. 그리고 얘는 숫자야. 상수분이. 야, 얘는 어떻게 될까?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거꾸로 분모가 작아지는 거야. 그럼 전체 분수식 값은 커지겠지. 오 이거 봐 직관적으로 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무한히 커진다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써먹으셔야 돼. 자, 이 세 개 중에 서수형 풀이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1번이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이거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증명 안 해요. 어떤 애들 나중에 너무 몰입 공부를 해가지고 막 공부하다가 야 이게 무한대분의 1이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0이라고 쓰지 하고 막 고민하는 데인데 이거는 증명 않고 그냥 사용하는 거야. 얘도 됐지? 자 여기 있는 세 가지는 기본 형태라 그냥 써먹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유형을 하나씩 한번 써드리도록 할게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요 그냥? 2번. 자, 여기 유형별 스피드 계산법의 첫 번째입니다. 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대입을 했더니 분모 분자가 둘 다 빵이 나오는 거예요. 은꼴이라고 해요. 0분의 0꼴. 자, 어떤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잠깐 이게 겹칠래나? 아이고 이거 옮길게요. 여기다 써버렸네. 0분의 0 형태. 자, 같이 한번 보자고. 천천히 갈게, 천천히. 분모가 1차 함수, 분자가 2차 함수. 둘 다 다항함수지.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고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다며. 그래서 잽싸게 누굴 넣는 거야? 1을 갖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극한은 기본적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다. 넣었더니 분모도 0 나오고 분자도 0 나오네. 자, 이렇게 0분의 0 형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이거지.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그 값을 넣었더니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인수가 있다는 뜻 아니야? 0이 되게 하려면 1을 넣었더니 0이 나오면 x-1이 둘 다 있다는 얘기지. 야 근데 정확하게는 x가 1을 향해서 가면 x-1이 딱 0이 돼? 아니면 0하고 아주 가까운 값이야? 거의 0하고 가까운 값이지만 뭐는 아닌 거야? 0은 아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분모 분자에 인수가 들어가 있다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갖다 이렇게 합니다. 인수분해. 처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갈게. 근데 원래 약분할 때 0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x-1하고 이 x-1은 0이야 거의 0에 가까운 값이야. 0은 아닌 거야, 그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약분이 가능한 거야, 약분이. 0인데 약분이요. 이러면 그건 틀린 말이고 0은 약분할 수가 없어요. 0에 가까운 값이지만 0은 아닌 값이니까 약분이 된다고.
그 약분을 했더니 뭐만 덩그러니 남아? 1차식만 남지. 다항함수잖아. 그럼 뭐의 끝에? 마지막에 꼭 대입해서 답을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지만 처음에 배울 때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0분의 0꼴이 나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잽싸게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 한 다음에 0에 가까워지는 인수 두 개, 분모 분자에 동시에 존재하는 인수를 약분시켜 버립니다. 약분하면 또 연소함수 나와. 다항함수. 그러면 맨 끝에는 항상 대입으로 봅니다. 대입. 간단하지? 자, 2번. 자, 얘도 일단은 분모에는 무리함수네. 자, 앞으로 무리함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루트 안에 무슨 함수 들어가 있어? 다항함수 들어가 있지. 얘도 다항함수인 거야. 루트 안에가 다항함수. 분자 다항함수, 연속함수. 일단 대입하셔야겠네.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갖다 분모 분자에다 띡 대입했더니 둘 다 또 뭐 나와? 또 0 나오네. 근데 얘는 앞에 거랑 차이점이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어? 루트가 있잖아. 수학에서 루트가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뭔가 조작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100% 유리화밖에 없어. 유리화. 그래서 이 앞에 거와 달리 루트가 있을 때는 0분의 0꼴로 나오면 일단 유리화부터 하면 돼. 유리화. 자, 그래서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뭐를 갖다 곱하냐면 루트의 x의 마이너스 여기 x 마이너스예요. 분모 분자에다가 동시에 유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루트 x 플러스 1을 갖다 곱하시면 됐지? 자, 그러면 분모가 뭘로 바뀌시냐면 x가 1을 향해서 갈 때 여기가 x 마이너스 여기는 내비도 x 마이너스 1에 루트 x 플러스 1. 그때 또 뭐가 돼? 또 약분되잖아요. 유리화를 하면 지가 알아서 인수분해가 되고 약분시킨 다음에 맨 끝에 뭐로 끝내면 될까? 그냥 대입하는 거 함수값으로 그냥 구하시면 돼요. 끝에는. 그래서 다시 1을 갖다 뿅 대입했더니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극한값이 2 나오고 수렴하시면 돼요. 됐나?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형태를 갖다 봤고 어디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무한대 0분의 0 형태에서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은 9페이지. 자, 유형을 잘 정리해놔야 돼요, 여러분. 유형. 자, 세 번째입니다. 3번. 자, 요번에는 극한이 x가 무한히 향해서 갈 때 주로 나오는 형태인데 극한을 갖다가 취해봤더니 분모하고 분자가 둘 다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한대 분은 무한대.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약간 좀 제목을 바꿀게요. 이게 뭐 다 쓰긴 좀 그렇고 무한대가 포함된 극한이라고 쓸게. 앞에는 이제 0이 나온 걸 했는데 얘는 이제 무한대가 어딘가에 나오는 포함된 형태라고 씁시다. 형태. 같이 정리할게. 이 안에다가. 자,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극한을 취해봤더니 둘 다 영원히 커져 막. 겁나 커져. 요런 형태가 첫 번째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라고 한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야, 아까 내가 무한대가 숫자 아니라 그랬지. 이게 숫자라면 답 1이잖아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지. 무한히 커지는 거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자랑 분모 중에 누가 더 빨리 커지느냐에 따라서 극한값이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나올 때는 이런 겁니다. 아이고. 자, 여기 한번 봐봐. x가 무한히 커지면은 분모 따로 봐봐. 분모 2차함수네. 2차함수에서 x가 겁나 커지면은 당연히 값이 계속 커지겠지. 분자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2차함수네요. x가 겁나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함수값도 커질 거 아니야. 이렇게 둘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왔을 때는 답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조작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조작. 그냥 답을 갖다 구할 수는 없고 뭔가 조작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내신을 봐야 되니까 모범답안 풀이를 써드립니다. 어떻게 조작해서 얘를 극한을 딱 우리가 어디에 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 수 있냐면 분모입니다. 분모. 분자는 상관없어.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분모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으로 나누기라는 조작을 하면은 지가 알아서 답이 나와.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갖다 보시면 분모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게 2차죠. 여기 x제곱. 그래서 분모 분자를 갖다 뭘로 나누냐면 x제곱으로 나눈다가 조작이에요. 자, 그래서 다 귀찮지만 쓰셔야 돼요. 소수점 때문에. x가 무한히 향해서 갈 때 분모랑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숫자 2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으로 나누니까 x분의 1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제곱분의 1 되겠네. 그 다음에 분자도 똑같이 나눠야지. 시계값을 변하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분자도 x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3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x분의 1. 여기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썼던 기본 형태를 이용해서 바로 답을 내야 돼. 2하고 3은 어차피 숫자니까 상관없고요. x분의 1에다가 무한히를 갖다가 취해보면은 분모는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는 1 상수네. 이거 아까 얼마라 그랬어? 0, 0. 딱 보자마자 그냥 얘는 0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분모 무한히 커지지. x가 무한히 커지면. 그거분의 상수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나누면 자연스럽게 답이 2분의 3이라는 극한값이 그냥 띡 튀어나오신답니다. 조작법만 기억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 나중에는 여러분 수능형 모의고사를 볼 때는 이렇게 안 풀어. 그냥 딱 보고 그냥 답이 나오는데 서술형 때문에 조작법 다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형태. 자, 두 번째 형태 2번입니다. 요번에는 무한대가 나오는데 요게 형태가 좀 특이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다 분수식이잖아. 이 새끼 분수식이 아닌데 답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라고. 자,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 여기다 표시를 해놔. 그나마 여기에서 4점짜리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거 요거 하나야. 자,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중에서요. 얘를 먼저 쉬운 걸 하나 쓰고 갈게요. x가 무한히 가는데 요게 안에 있는 함수가 잘 보세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000x야. 일단 개수 좀 크게 해볼까? 뭐 이런 게 있대. 자, 얘는 한 개의 2차 함수로 봐도 되는데 내가 쪼개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앞에랑 마이너스 뒷부분을 갖다 쪼개볼게. 이때 x제곱은 x가 무한히 가게 되면 이 새끼 앞에 거 무한대로 커지지 이거. 얘도 1000x니까 x가 커지면 얘도 무한대로 커지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원래. 근데 이런 거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얘는 그냥 판단이 된다고. x제곱하고 x하고 차수가 누가 커? 얘가 크지. 무조건 큰 놈의 극한이 전체 극한값이야. 그러니까 극한을 따질 때는 항이 여러 개 있잖아. 차수가 가장 큰 거 하나만 보시면 돼 이렇게. 그럼 요게 2차니까 당연히 요거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무한대로 발사합니다. 발사.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 이거지. 얘처럼 판단이 그냥 바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 해당하는 경우부터 꼼꼼하게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돼요. 방금 선생님이 쓴 저 얘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얘는 그냥 딱 보면 답이 그냥 무한대인 경우고. 그럼 어떤 경우가 지금 2번에 지금 필기하는 내용이냐면 일단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편의상 앞, 여기를 뒤라고 부르게. 앞, 뒤. 앞과 뒤에 차수와 개수가 같아야 돼. 개수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앞뒤에 차수하고 개수가 완전 똑같을 때만 가능해. 이 유형이라고.
야, 그러면 미친 거 아니냐? 이거 뭐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그건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온다는 얘기지. 앞뒤의 차수하고 계수가 같으면서 뺄셈이 항상 0이잖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누가 같이 등장하냐면 루트가 하나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있으면서 앞에하고 뒤에 차수하고 계수가 같을 때 이때는 그것만 보고 답을 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얘 다음 걸로 넘길게. 예제. 자, 여기 한번 봐봐. 마이너스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앞쪽과 뒤쪽으로 쪼갰다. 앞에 것만 봐봐. x가 무한히 커지면 당연히 루트 안에 x제곱이니까 무한히 커지겠네. 뒤에도 x니까 무한히 커지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일단. 근데 루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같아야 된다고? 앞뒤의 차수하고 계수까지 같아야 돼. 자, 앞쪽 부분은 가장 차수가 높은 게 루트의 x제곱 아니냐? 루트 안에가 2차면 루트를 취하면 여러분 지수 배웠잖아. 2분의 1승을 취하니까 몇 승 나와? 1승 나오지. 그러니까 앞에가 최고차가 x 1승인 거야 이게. 루트가 있어서 그러지. 뒤에 것도 그냥 x 1승이네. 오메씨 계수까지 갔네. 아, 분명히 이거 지워져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워지질 않아? 루트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여기 필기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그럼 얘도 바로 딱 보고 답이 안 나오니까 뭔가 조작을 해야겠네? 바로 그 조작법이 2번에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요거 아까 앞에 한번 나왔는데 수학에서 루트가 나와. 근데 뭔가 조작을 해야 돼. 아까 100% 뭐라 그랬어 내가. 유리화밖에 없어요 루트는. 그래서 해법. 이런 경우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냥 바로 유리화하시면 지가 알아서 계산이 돼. 어떻게 계산이 되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무조건 바뀝니다. 그럼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떻게 한다고? 분모의 최고차랑 또 나누시면 돼요. 자, 요 놈을 필기해 놓고 저 예제를 갖다 끝까지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자, 일단은 유리화를 하려니까 해당 사항은 일단 검토했어요. 원래 유리화라는 거는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 유리화하는 거지. 근데 극한은 분모 분자 가리지 않아. 그래서 분자에 지금 루트가 있는데 유리화를 하라는 얘기는 루트에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 곱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도 한 번만 써드릴게요. 분자에 원래 있는 식이 x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x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이렇게 같은 값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서 루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하는 거야. 그럼 분모는 건들 필요가 없네. 그래서 분모는 내비두시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자, 분자는 유리화를 하게 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합차 공식이 되네. 루트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면서 x의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 뒤에 거 x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동적으로 누가 지워지냐면 x의 제곱이 이렇게 지워지시네요. 됐어. 다시 이제 극한을 취해봐야지. 무한대로 보내보면은 얘는 다 뿔뿔이니까 이거 분모 무한대로 가. 분자도 무한대로 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니까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라고요. 누구로 나누면 되겠니? 분모의 최고차가 1차잖아. 2차 아니야. 루트 안에 2차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셔서 서수용 나면 꼭 정확하게 이렇게 쓰셔야 돼요. x로 나누면 루트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x제곱으로 들어가지. 여기가 1 더하기 x분의 여기 x로 나누니까 플러스 여기 x로 나누니까 1 이렇게 되시네. 그리고 얘가 무한대분의 상수잖아. 그럼 그냥 아까 기본 형태니까 바로 0. 그래서 남는 값이 뭐가 나오냐면 루트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답이 2분의 2 됩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로 정확하게 풀이법을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는 고민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그냥 완벽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좀 고난도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자, 얘가 무한대가 포함된 극한의 두 번째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 세 번째, 3번. 더럽게 많죠? 3번. 무한대 곱하기 0도 있대요. 마지막이니까 좀 힘내.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가 숫자라면 이거 다 0이지 그냥. 내가 아까 말했잖아.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무한히 커지는 상태인데 요 상태 정도에 따라서 얘가 0이 나올 수도 있고 무한대로 발생할 수도 있고 숫자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꼴이 일단 무한대 곱하기 0이 나오면 일단 얘도 조작을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작. 답을 그 상태로 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조작부터 쓰고 예제 볼게요. 자, 어떤 조작을 갖다가 해주셔야 되냐면 어렵지 않아. 통분하면 돼요. 통분. 분수식이 여러 개가 이렇게 덧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나오거든. 그때 통분을 하거나 유리화, 루트화 했으면 역시 유리화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얘는 계산 끝나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긴 좀 계산 유형별 그거니까 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겠지. 자, 예제입니다. 아까 예제 물어보는 예제는 그 개념편에 있어요. 정리는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집에 와서 그 문제 풀 때 숙제 그 기본 개념과 그 핵심 문항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제도 다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가봅시다. 자, 일단은 극한이 나오면 일단은 대입을 해보라 그랬잖아.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분의 상수네. 아까 0분의 상수 뭐라 그랬지? 무한대 발산이라 그랬죠. 분모가 겁나 작아지는데 분자는 가만히 있어. 전체 분수식은 무한대로 갑니다. 자, 뒤에 괄호 부분에다 0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어머 0 나오네요. 이게 전형적인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이 상태로는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된다고? 통분해야 돼, 통분. 얘는 루트가 없으니까 유리화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꼴이 나오면 그냥 바로 눈 딱 감고 그냥 통분이에요, 통분.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갈 때. x분의 1에. 자, 뒤에 부분을 갖다 통분하시면 돼. 자, 얘를 x-1로 통분하면 x-1에 더하기 1이니까 x 되지. 이거 봐. 지가 알아서 내가 없어진다 그러지. 이 새끼 약분 되잖아, 또 이렇게. 약분 끝났으면은 그냥 무조건 끝에는 대입이야.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자, 요까지가 일단은 자, 유형을 갖다가 나름 정리를 한 거니까 잘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자, 마지막 하나는 원래 기본 수업할 때 빼먹기도 하는데 오늘 한 김에 그냥 다 할 테니까요. 자, 필기 마친 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가. 10페이지. 약간 좀 긴장하고 들어. 요거는 저 학교 내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유형 오늘 정리하는 김에 그냥 설명을 갖다 드릴게요. 자, 10페이지 가서 제목을 4번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4번. 진짜 마지막이에요. 4번. x가 특정 값을 가는 거 했고 보통 0분의 0꼴 나온다 그랬지? 그 다음에 무한대가 가는 거 나왔는데 뭐가 안 나왔냐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직 안 나왔어요. 어렵지는 않은데 요게 하나가 조금 좀 이따 뒤에 설명할 게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표시해놔. 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리미트 밑에 x가 어딜 향해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자, 저거 나오면은 사실 풀이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기가 그냥 무한대면 참 좋겠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그래서 마이너스 x를 갖다가 t로 이렇게 치워놔시면 됩니다. t로.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객관식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야, 그럼 생각해봐. x란 놈하고 t란 놈은 부호가 반대인 거지. 그럼 x가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으로 작아지면 t는 어떻게 될까? 무한히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t로 치환하게 되면은 리미트 밑에 지금 골칫거리인 얘가 뭘로 바뀌냐면은 t가 무한대를 향해서 간다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걸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은 리미트 밑에가 지금 바뀌잖아요. 뭘로?
이 리미트 밑에가 t가 무한대를 향해서 간다. 이게 바뀐다. 여기 뒤에 있는 식도 다 뭘로 바꿨어야 돼? t로 바꿨어야지. 왜 여기를 t로 써놨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식 부분에다 x 대신에 뭘 갖다 다 집어넣으면 되냐? 마이너스 t를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x를 표시하려면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루트에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니까 땡큐 그냥 t제곱이네.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아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t로 바뀌죠. 마이너스 t. 자, 이제 좀 정신 나간 애는 딱 여기까지 바꿔놓고 뭐 하는지 아냐? 유리화하고 있다. 유리화. 아까 선생님 루트 나오면 무조건 유리화라고 그랬지. 그게 아니야. 야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잖아. 다 플러스잖아. 다 플러스.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래서 t로 치환을 했더니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루트만 보면 환장해가지고 막 유리화하시면 큰일 나요, 진짜. 자,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풀이로 가셔야 돼서 분모의 최고차항인 t제곱의 루트니까 t로 나누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t로 나눴더니 여기가 루트 안으로 t제곱으로 기어 들어가지. 1 더하기 t제곱분의 1 여기는 t분의 1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기본 형태 걸리면 그냥 무조건 0 처리하시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답이에요. 이렇게 풀면은 난이도가 높진 않아.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같은 문제를 갖다가 반복해서 풀라 그랬잖아. 이거는 수학 선생님들 다 아마 공통으로 공감하는 내용일 텐데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권의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가장 좋아. 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5번 이상 보면은 수학 귀신 되지. 근데 그렇게 보려면은 여러분 뭐 환갑이 돌아와도 못 보죠, 그 책을. 그럼 결국에 우리는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여러 권 책을 갖다가 한 번씩 빨리 보던가 아니 한 책을 여러 번 보던가. 대부분 수학 선생님들은 후자를 말해요. 한 권을 여러 번 보라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새 책을 갖다 계속 보면은 낯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일단 이게 최대 단점이야. 근데 같은 책을 갖다 여러 번 보면은 두세 번 볼 때는 어떤 건 답도 기억나잖아. 그리고 자기 손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내가 그냥 풀었던 게 계속 똑같은 풀이를 풀다 보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 예를 들면 이 문제라고 쳐봐. 이 문제를 한 2번 풀 때까지 그냥 이렇게 푼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풀다 보면은 어차피 이 새끼도 무한대인데 그냥 애시당초 여기서 나누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나아가야지 등급이 올라가지. 그냥 맨날 깔짝깔짝 하던 대로 하면은 그냥 똑같이 되는 거야, 남들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처음으로 아까 강조했던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확장을 한번 해볼게. 이 문제를 내가 계속 풀었어. 근데 이거 말고 다르게 풀면 안 될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수학 성적을 올리려면 확장을 내야 시험에 사고를 갖다 확장해볼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얘를 확장을 할 거냐면 치환 안 하고 그냥 나누면 안 될까? 이 아이디어에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풀면 안 될까? 이게 이제 아이디어인 거지. 자, 그리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이제 직접 해봐야지. 생각만 하고 그냥 그러면 될까? 뭐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고 해봐야 돼. 그래서 답이 진짜 똑같이 나오면은 진짜 좋은데 많은 경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 야, 얘를 뭘로 나눌 거냐면 x로 나눌 거야. x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데 하여튼 무한대로 가는 건 똑같으니까 얘를 갖다가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볼게. 자, 그럼 이 안에 루트 안으로 x가 들어가면 x 제곱 된다 그랬지. 잘 봐봐. 그 여기가 1되고요. 여기가 x의 제곱분의 1되고 여기가 x분의 1되고 여기가 1되지 그냥. 자, 그래서 기본 형태 이거 0이잖아. 답이 얼마로 나와? 답이 1이 나와. 1이. 아까 얼마에서 원래 답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여기서 좌절하는 거지. 어이씨 왜 안 되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답이 잘못 나온 거야. 이런 오류를 범할까봐 보통 풀이를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건데 실제 학교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요거보다 좀 복잡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선생 지가 다 써놔서 쫙 증명을 이렇게 푸는 방법을 지가 써놓은 거야. 애들이 너무 어려울 거니까. 한 다음에 틀린 곳을 찾아 고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답을 이렇게 내놓은 거지. 1로. 처음으로 틀린 곳을 찾아 올바르게 고치세요가 실제 문제였다. 서술형.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본 애는 그냥 바로 풀었겠지만 안 해본 애는 절대 못 찾아. 이거 어디가 틀렸어 이거. 야 뭐 이거 하나 두 군데밖에 없는데 야,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 답이 마이너스 1이 안 나오고 이게 1이 나와버렸을까? 한번 째려봐봐 이거 잘못된 풀이에요 이거. 와 기분 나빠. 이거 잘 푼 거 같은데 그지? 어디가 잘못됐을까? 분명 하란 대로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혹시 고1 때 배웠던 이 내용이 기억나나 봐봐. 내가 천천히 써드릴게. 이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요 내용이거든요.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면 이거 뭘로 바꿔 쓰지? 절대값 기호로 쓰지 이거.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일 수. 그래서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뭘로 튀어나와?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 내용을 아셔야지 정확히 쟤를 풀 수 있어. 자, 근데 고쳐볼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니까 일단 음수는 맞잖아. 이 새끼 계속 왼쪽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x로 나눴을 때 여기는 괜찮아요. 그냥 x니까 그냥 x로 나누면 1인데 이게 어디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 루트 안으로 들어가야 돼 x가. 그때 x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를. 이해 갔어? 뭐라고? x가 0보다 작을 때 x를 갖다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마이너스를 갖다가 넘기셔서 마이너스 루트에 x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달려요.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가 틀린 거야? x로 나눌 때 루트가 없는 거는 여긴 맞았어요. 여기 x가 2 안으로 들어갈 때 x제곱분의 1로 들어가잖아. 그때 앞에다 뭘 붙여야 된다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표시해놔. 이거 학교 시험에 실제로 2번이가 나왔어요. 요 밑에 것도 다 써놓으시고. 공부를 할 때는 일단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는 이런 걸 좀 많이 할 텐데 일단 방학 때 개념 공부를 할 때는 너무 많이 하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딱 선생님 오늘은 일단 요 정도만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